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무대,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것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멋진 작품들과 멋진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무대에 올라가는 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숨어있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화려한 3, 4분의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준비하는 엄청난 오랜 시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견디고 또 내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와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나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저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우리 두 분 모셨습니다. 전시를 만든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이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면 그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전 역시나 그 작업을 하는 미술 작가들이 전시회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네. 세상에 나오기까지 네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담당해 주시는 일이 큐레이터다. 네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전시를 만드는 사람. 네. 전시를 만드는 사람. 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전시를 만든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네. 사실 뭐 미술관에 그림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전시회라는 것도 주제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 회의부터 이제 회의를 통해서 주제를 정했으면 그걸 이제 실현을 해야 되니까 작가 섭외라던가 뭐 연출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를 진행하고 전시가 끝나면 철수를 하고 이런 것까지 정말 전시라는 것을 0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걸 총괄 기획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 마술사는 제가 듣기로는 마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마술사가 있나요? 일단은 저처럼 마술을 보여주는 네. 사람들을 퍼포머라고 하고요. 퍼포머. 네, 그리고 네. 마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인벤터. 인벤터. 그리고 마술 도구를 만드는 사람을 빌더. 빌더. 네, 그리고 마술을 연출하는 뭐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네, 정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술 하나 개발하는데 그리고 마술 하나 연습하는데 무대에 올리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 3년 정도. 2, 3년이요? 네네. 마술사 되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마술사를 17년 동안 열심히 지금 막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왜 해요? 실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마술을 접했는데 인터넷으로 마술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술을 보고 너무 신기했는데 연습을 하고 가족한테 보여줬더니 그걸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 신기해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기분이 뭔가 그러면서 그러면 다음 마술 그리고 또 신기하고 또 좋고 다음 마술 또 신기해하고 좋고 이런 식으로 마술에 계속 서서히 빠져들었다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좋네요. 큐레이터라는 직업 네. 이제 10년 정도 하셨는데 네네.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이제 미술을 하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고 준비를 하다 보니 예고는 가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시각 디자인과라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좀 특수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해야겠다. 화가는 안 되겠다 싶어 디자이너를 꿈꾸면서 시각 디자인과를 갔는데 막상 또 컴퓨터를 다뤄보니까 3년 동안 너무 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컴퓨터도. 그래서 대학교는 다른 과를 가야겠다 해서 생각했던 게 미술 컨텐츠학과라는 과였고요. 그래서 그 과를 가서 지금의 이제 제가 큐레이터를 하게 됐고 그걸 또 10년 동안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 컨텐츠과 네. 뭐 하는 학과인가요? 거기 미술 컨텐츠? 조금 특수하게 말 그대로 이제 미술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있는 뭐 미술사학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미술을 공부하는 거라면 그거를 토대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학과였어요. 미술과 어떤 거를 융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 그 상품이라는 게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 물건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 그게 이제 전시일 수도 있죠.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되게 전반으로 있는 네. 많은 그런 예술품들이 네, 사실은 네. 상품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그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미술 심리치료도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중에 하나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과가 있었어요. 전공이 있었어요. 이렇게 밖에서 보기엔 큐레이터 되게 좀 화려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현실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아까도 이제 전시를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0에서 10부터 다 한다고 했는데 그 0이라는 게 정말 청소부터 시작해서 전시를 만들고 또 청소로 끝나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뭐 작품도 실제로 들 때도 무거운 것도 막 들 때도 있고요. 못질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벽면이 하얗잖아요. 그 하얀 벽면을 거의 뭐 페인트 칠도 많이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힘든 일이 많긴 많죠. 그러니까 몸과 머리를 같이 쓰면서도 또 가장 또 고귀한 네. 또 멋진 작품을 네. 또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해야 되는 고퀄리티를 만들어내야 하는 뭐 그런 직업이죠. 한 현실과 이성의 차이가. 근데 그거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좀 극복하시고 어떻게 좀 이겨내세요? 근데 사실 그거 어떤 하나를 만들 때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데 그만큼 완성을 해내면 또 그걸로 인해서 다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고생해서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제 마음 스스로 만족이 되면 그런 걸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사실 완벽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마술이잖아요. 네. 장난 아니잖아요. 하나 잘못하면 네. 막 거의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어려움? 나 이게 되게 어려웠어.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제가 좀 요즘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게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마법을 믿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저건 속임수일 거야 이렇게 일단 편견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성적 믿음과 감정적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서 딱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 프랑스 문패가 그 마담 데 디팡이라는 그 분에게 귀신을 믿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귀신을 믿진 않지만 무서워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 감정이라는 게 거기에서 그 글귀에서 확 머리에 꽂혔죠. 내가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사람들한테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마술사가 되면 좋겠다. 거기에 제가 이제 포커스를 좀 집중해서 요즘에 좀 더 마술에 좀 더 이야기를 더 많이 입히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마술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사실은 진실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정을 건드리면서 이 마술을 통해서 정말 마법이 일어나는 것처럼 행복해지게 만들어주고 네. 신기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의 마술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영 마술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멋진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마술은 네. 이런 거야 가 요즘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술 도구는 웬만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도구를 마술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연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구는 마술사의 어떤 역량, 네, 퍼포먼스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있겠네요.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마술사도 이렇게 레벨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잘하는 마술사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초급 마술사도 있고 네, 그 네,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찐 마술사. 진짜 마술사. 네, 찐 그냥 박수 호응만 유도하는 마술사라면 약간 아직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사 되게 멋진데. 멋있다. 큐레이터는 어떤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큐레이터는 어떤 큐레이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업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일단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사실 그걸 떠나서 미술 전시회를 영화만큼 보지 않잖아요. 관람수 같은 것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히려 대중들로 하여금 누구누구 큐레이터는 전시를 잘해 라고 만드는 큐레이터가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흔히 저녁 대화 같은 데서 대화를 할 때 뭐 너 이 영화 봤어? 이 영화 어땠어?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오히려 너 이 전시회 봤어? 이 작가 어땠어? 전시회 어땠어? 라는 건 지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적인 대화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게 고급 문화. 네, 네. 미술관은 정말 네. 일부 소수의 아주 전공생들과 좋아하는 지적 어떤 만족을 위해서 가는 네.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술관에 가면 이런 게 좋다. 갤러리에 가면 이런 게 좋다. 사람들에게 어필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영상 미디어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다소 그냥 평면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지루할 수 있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영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듣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이 보이고 다른 관점이 보이거든요. 이건 좀 말로 하기 좀 애매한데 아마 근처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 혹은 갤러리 가셔서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여기 가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우리 친구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한테 국립중앙박물관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유물을 먼저 알게 되면은 아마 다른 미술 작품을 볼 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 가치관을 좀 세우고 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네, 저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국립중앙박물관 좋을 것 같아요.